자,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들 영상은 주식 분석용 핏인데요. 뭐 그렇게 고사양은 아니고요. 모니터 4대 정도. 일단 실제 연결돼야 되는 모니터 대수는 4대를 요청하셨고요. 추후에 2대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는 뭐암 거치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을 해드리는 걸로 견적을 내드렸고, 암 거치대는 추후에 책상이 일단 넓은 관계로 한 4개는 일단 모니터를 이렇게 일렬로 까시고 써보시고, 주위에 모니터가 2개 더 필요하시면 이제 중간에 위에 2개를 이제 더 이쪽으로 올리는 방향, 거치대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견적을 내셨어요. 여기 지금 들어갈 이제 제품을 제가 간략하게 알려드리면, 일단 중요한 거는 CPU가 안 왔습니다. CPU가 안 와서 제가 일정이 급해서 일단 조립은 해놓을 거예요. CPU를 제외한 나머지 조립을 금일 작업을 하고요. 뭐 동영상은 마지막에 이제 CPU를 안착시키는 것까지 그렇게 이제 촬영할 예정입니다. 일단 금일은 CPU가 지금 안 온 상태입니다. CPU가 들어갈 모델은 인텔 CPU고요. i7 스칼레이크 6700K 정품 이제 박스 정품 제품이 들어갈 거예요. 지금 여기는 없습니다. 있고요. 메인보드는 아수스사에서 나오는 H170 프로 게이밍 보드인데, 보드에 조금 신경을 써달라고 하셔서 그래픽 카드도 2개가 장착되고 하니 요 정도 급 정도 선택을 했습니다. 보드가 16만원 정도 합니다. 16만원 조립 당시 제가 지금 견적내서 조립하는 이 시점의 금액입니다. CPU는 스칼레이크 6700 i7이 42만원 정도 하네요. 42만원 정도. 메인보드는 이제 H170 프로 모델이 제가 이 모델을 한 3번 정도 써본 것 같은데 괜찮아요. 근데 뭐 게이밍용이라고 되어 있어서 뭐 게임 할 때만 쓰는 보드다라고 인식할 수가 있는데, 뭐 굳이 그런 건 아닙니다. 일단 뭐 게임을 무난히 잘 돌리게끔 만든다고 하면 어떤 사무 환경이라든지 어떤 특수한 뭐 그래픽 작업이라든지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다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사양 게임 위주로 만들면 거의 다 돌아가죠. 뭐 사무실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주식 프로그램들 원활히 다 돌아가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얘도 지금 품질 보증은 3년입니다. 3년을 보증해 준다고 되어 있네요. 그만큼 내구성 자신이 있다고 뭐 만들었겠죠. 그래서 뭐 상세 부품들 안에 뭐 칩셋들 자기네들이 이제 우리는 이 제품은 이런 걸 뭐 썼다 이런 걸 이제 뒤쪽에 설명을 좀 해놓은 거고, 제가 이거를 그렇게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한번 해석을 못 해드립니다. 네, 이 모델을 저희가 장착을 할 겁니다. 스칼레이크이기 때문에 1151 소켓이죠. 1151 소켓으로 LJ1151, CPU도 LJ1151이죠. 스칼레이크는 6세대. 메인보드가 이렇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는 커세어 16기가, 그러니까 8기가짜리 2개,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을 방열판까지 달려있죠. 이걸 한번 써서 성능이 조금, 어차피 이제 차트 분석하고 하면 어차피 이제 데이터 전송량이 조금 빨라야 되겠죠. 그래서 메모리를 조금 더 신경 써드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133,000원이네요 133,000원 세트 8기가짜리 2개, 그래서 133,000원 조립 당시의 부품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 하드를 SSD M.2 그 하드 디스크를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보조 하드는 이제 그 서버용, 그 웨스턴 디지털의 서버용 1TB짜리를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M2 같은 경우에는 850 에보 시리즈고요. 이게 75,0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하드 웨스턴 디지털의 그 서버용 하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72,000원, 75,000원, 72,000원, 얘랑 한 3,000원 차이 납니다. 근데 얘는 120기가예요. 얘는
1000기가고 속도는 여기 훨씬 빠르겠죠. 근데 뭐 사진이랑 어떤 다른 문서들을 좀 많이 보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일반 하드를 넣어 드릴 수도 있는데 뭐 단가 절감하면 일반 하드도 넣을 수 있지만 일반 하드보다는 그래도 이제 서버형 하드가 많이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데이터 보관도 뭐 제가 비교는 못 해봤지만 저희도 서버를 운영하니까 서버에 들어간 하드는 확실히 내구성이 틀립니다. 그리고 워런티도 기간이 길죠. 최소 3년, 길게는 5년, 10년 가는 게 있다는데 그건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일반 하드와 데이터 서버용 하드와 또는 이제 영상을 기록하는 뭐 비디오용 그 하드가 따로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데 뭐 녹화기에 들어가는 하드는 RPM이 조금 느리면서 이제 영상을 이제 24시간 실시간 저장해야 되는 하드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맞게끔 특화돼서 생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도 마찬가지. 서버에 들어가면은 좀 내구성이 좀 비싸야 되겠죠, 일반 하드보다. 그래서 금액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저장 장치는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는 물론 좋은 거 너무 좋은데 어느 정도 급해서 뭐 완전 온라인 게임을 할 이 정도는 아니라서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GTX 750 Ti 4K까지 지원이 됩니다. 4K 영상까지 뭐 요즘은 기본 4K니까 이걸 두 개를 설치할 거예요. 듀얼로 두 개를 설치하시 두 개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카드에 장착을 인보드에 장착을 하고요. 그래서 따로따로 모니터 여기 두 대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우선 이제 이 컴퓨터를 제가 할 때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입 당시 시세가 15만 5천 원 정도 되네요. 15만 5천 원. 시드롬은 이제 아수스사에 나오는 벌크 제품 슈퍼멀티 벌크입니다. 이는 뭐 제가 아수스 시드롬을 좋아라 해서 고객님한테도 아수스를 좀 권해드렸어요. 얼마 하지 않으니까 이 시드롬이 벌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7,000원 합니다. 17,000원. 근데 일반 뭐 삼성이나 LG 같은 시드롬도 가격대는 비슷하지만 좀 뽀대가 안 나요. 좀 이 본체 케이스가 있는 시드롬 케이스가 따로 뚜껑이 있는 이제 그런 케이스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바로 밖으로 이제 시드롬 자체가 돌출되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제 뭐 로고나 좀 이렇게 좀 이쁘게 돼 있어야 장식이 돼 있어야 이쁜데 뭐 요즘에 나오는 LG나 삼성은 뭐 고사양은 잘 돼 있습니다. 근데 소모품 형식 슈퍼멀티 일반 시드롬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좀 허술해서 저희가 LG나 삼성 거는 저희가 잘 안 써요. 그리고 파워는 슈퍼플라워 제가 좀 주로 쓴 회사인데요. 이게 불량률이 그나마 좀 적습니다. 저희가 뭐 다 다른 파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른 파워를 좀 써봤는데 같은 금액 대비 불량이 돼서 돌아오는 확률이 좀 높아요. 뭐 낙뢰가 좀 친다든지 또는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확률이란 게 있는데 슈퍼플라워는 그런 경우는 좀 더 물었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이 파워가 지금 700W짜리고요. 금액대가 전격 700이고 67,000원 정도. 67,000원. 700W짜리. 물론 더 좋은 파워도 있습니다. 많은데 이 정도 사양에 이분도 이제 정해진 이제 금액이 있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최대한 부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모니터가 LG전자 27인치입니다. 27인치 MP38VQ라는 모델인데 그렇게 뭐 고해상도를 지원하거나 뭐 고퀄리티의 모니터는 아니에요. 뭐 저렴한 모니터 중에 그래도 뭐 삼성보다 LG가 좀 낫죠. 물론 낮은 급들은 뭐 그만큼 뚜껑을 열어보면 뭐 모니터 수리하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중소기업도 좋은데 중소기업을 이제 조금 이제 멀리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뭐 조립 PC와 뭐 대기업 PC도 이렇게 조금 격을 두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뭐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뭐 고객님들이
뭐 대기업 제품 브랜드를 요구하시면 뭐 LG나 삼성 걸로 일단 국내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27인치가 24만 원 돈입니다. 한 23만 원 얼마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한 5천 원 정도 더 이제 추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모니터 4대 중에서 모니터 4대가 96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전체 금액이 부품가가 모니터 포함해서 229만 원입니다. 229만 원에 27인치 모니터 4대와 요로 지금 구성한 것까지. 그다음에 케이스는 지금 여기 저번에도 제가 이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영상 촬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따로 설명은 드리진 않고 바로 조립을 하겠습니다. 에코사의 갤러퍼 USB 3.0 풀아크릴이라고 되어 있는 보드죠. 케이스입니다. 얘도 제가 뭐 조립을 해보면 뭐 편의상이라든지 뭐 케이블 정리 이런 게 마음에 들어서, 그리고 우락부락하고 막 울퉁불퉁한 걸 싫어하시는 고객님들은 이게 슬림하고 괜찮죠. 깨끗하게 생겨서. 그리고 키보드는 로지텍 G100S라는 모델입니다. 게이밍 콤보라고 적혀있죠. 게이밍 콤보. 가격이 저렴해서 저렴하고 쓰기에는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추천해드렸고요. 키보드는 지금 쓸 게 아니라서 조금 어디 정리를 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금일 PC를 조금 많이 만들었어요. 이제 보시면 이렇게 쪼로록 상둥이들이 쪼로록 있죠. 저기까지 PC가 좀 공장에 납품 갈 거라서 오늘 만든다고 조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요거까지 만들면 제가 퇴근을 할 시간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제작을 하고 제가 퇴근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부품을 조금 정리를 하고요. 일단 CPU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케이스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볼트가 조금 NG죠.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는 게. 아니면 어떤 다른 방식으로 해서 한 2개 정도 풀면 케이스가 분리됐게 만들어도 충분히 됐을 것 같은데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풀지 못하게. 그래서 그러면 안에도 이제 보호 필름이 이렇게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제가 베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설명서가 들어있는데 뭐 다 아시죠? 저번에도 저희가 몇 번 보여드렸고 뭐 그렇네요. 그냥 장착 가능한 메인보드, ITX, 마이크로 ATX, ATX 일반 보드 이렇게 다 장착이 된다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하드 전용 나사와 메인보드, SSD C드롬, 파워 서플라이 뭐 나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USB 3.0 젠더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보드 조립 방법은 뭐 PCB 기판과 전용 나사와 밑에 육각 스포트 나사에 이렇게 중간에 놓고 조립하라고 되어 있네요. 파워는 밑에 부분 장착, 그래픽 카드 장착 부위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이제 이 펜 컨트롤하는 거를 설명이 조금 되어 있고요. SSD는 안쪽에 이렇게 벽 쪽에 붙는다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일단 조립을 얘는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뒷판도 열어보겠습니다. 이 배선을 정리하실 게 이렇게 튀어나와 있죠. 이 뒤에다가 배선이 어느 정도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뒷판을 이렇게 열면 뒤쪽에 이런 케이블들이 이렇게
고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 제거를 하고요. 초보분들은 이거 케이블 보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근데 가만 보시면 곰곰이 보시면 바로 답이 다 나오게 돼 있어. 굳이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뭐 웬만하면 다 적혀 있어요. 다 적혀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주 전원이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제 뭐 주 전원 다음에 또 브릿지 되는 전원을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고, 팬1 전원, 팬2 전원이에요. 팬1 쪽에 어떤 시스템 팬들을 꼽으면 팬1 쪽에 전기가 이렇게 공급이 되겠죠. 그럼 여기 둘 다 그냥 파워를 연결해 놓으면 둘 다 전기가 나오겠죠. 근데 팬1, 팬2만 이렇게 시스템 분리하셔가지고 꼽으시면 되는 거예요. 어려움 없습니다. 뭐 어렵다고 하면 배선 정리가 조금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뒷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엔지니어들만 뒷판을 열어서 뭐 어떤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근데 너무 또 타일을 꼼꼼하게 다 해놓으시면 나중에 뭐 파워 교체라든지 그런 어떤 부품을 교체해야 되는데 선이 너무 타이트하게, 타이가 너무 타이트하게 다 돼 있으면 좀 짜증나죠. 할 때는 몰랐는데 뭐 그런 식으로 에이스가 들어오거나 하면 조금 힘든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이렇게 보기 싫게 해놓으면 또 다른 엔지니어들 보면 뭐 조립 개판으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제가 뒷면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드룸 장착을 먼저 해볼까요? 시드룸 장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쉬고 이 케이블 전체 빼내셔도 돼요. 빼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 안쪽에 있는 클리너 이렇게 당겨내시면 돼요. 보이시죠? 안쪽에 얘를 이렇게 밀어내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얘를 떼내시면 돼요. 이렇게 내시고, 시드룸 홀이 뒤쪽에는 나사가 뒤까지 다 고정되게 되어 있고, 앞쪽은 요 앞쪽 홀만 고정되게 되어 있죠. 하나를 빼고, 이쪽이 샤터 포토 쪽이 되니까 안쪽에 하드 전용 나사를 고정하겠습니다. 하면 여기 공간이 남죠. 홀이 다 안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홀이 이 안쪽에 보이시나요? 이 홀 쪽으로 이렇게 밀어 넣으시면 돼요. 이렇게 가이드로 밀어 넣으시면 안쪽은 걸리겠죠. 그럼 바깥쪽은 우리 요거 손나사로 잠가 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맨 밑에다가 이렇게 그렇죠. 들어갔죠? 조금 당기시고, 너무 안쪽으로 밀어 넣지 마시고 약간 당기시고 피스를 손나사로 잠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다 분리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이 많더라도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사타라고 적혀 있죠. 사타라고 적혀 있는 건 전부 다 이제 브릿지 되어 있는 거예요. 브릿지로 다 되어 있죠. 뭐 어차피 안쪽에도 보면 브릿지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해 놓은 거고, 요거는 이제 뭐 하드라든지 뭐 이런 장치들, 외부 이제 장치들 전원을 공급하는 거고요.
쿨러라든지,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와트수가 좀 낮은 급은 여기 하나밖에 없는 경우가 많죠. 좀 높은 급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이렇게. 그래서 그래픽 카드에 보조 전원으로 이렇게 씁니다. 이 두 개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주 시스템 24핀용 주 시스템 파워죠. 메인보드에 체결되는 거고, 얘는 메인보드에 CPU 옆에 보면 보조 전원이 있죠.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있고, 뭐 8핀이 다 있는 것도 있고 4핀만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꼽아 주시면 됩니다. 또 보면 여기 각이 다 있어요. 각이 다 있어서 홀이 안 이렇게 거꾸로나 옆으로나 이렇게는 안 들어가집니다. 홀 맞춰서 이렇게 방향 보고 그냥 꼽으시면 돼요. 그래서 실수하지 않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써서.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꺾여 있죠. 이렇게는 안 들어가겠죠. 억지로 놓다 보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제 얘는 조금 앞으로 없어질 것 같기도 한데, 얘도 한쪽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는 안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는 조금 비쌀수록 들어보면 무겁습니다. 같은 동급 파워더라도 무거우면 코일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아니, 부품류들이 무게가 나간다는 말은 고로 비싸고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단 말은 좋은 파워겠죠. 비싸면서 나쁜 파워도 있습니다. 비싼 것만 좋아하지 마시길. 불량률은 비슷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뻥파워는 쓰시면 안 돼요. 혼자 안 죽습니다. 죽을 때. 그다음에 CPU 보조 전원이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안쪽 홀로 들어가서 체결이 돼야 됩니다. 스트레스 받아 있는 부분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내주세요. 이쪽으로 하고, 자, 메인보드를 열어보겠습니다. 포장도 조금 깨끗한 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 많이 깨끗하게 되어 있죠. 역시 비쌀수록 뭐든지 무겁습니다. 비쌀수록 저는 확실히 느낍니다. 비쌀수록 무거워요. 여기 보면 M2를 장착할 수 있는 피스가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빼놓고요. 네, 사타 케이블이 역시 비쌀수록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4개. 보통 요거죠. 2개밖에 없죠. 4개가 있어. 좀 더 비싸면 6개가 있을라나? 더 비싸면 8개가 있겠습니다. 보드를 그리고 백패널을 먼저 장착해 볼게요. 백패널도 보시면 쿠션이 들어있어요. 쿠션. 퐁신 쿠션이 퐁신. 좋죠. 역시 이 돈을 많이 주면 IT 장비는 돈이 깡패입니다. 신경을 많이 쓰는데 뒤에도 컬러풀하게. 오,
포스가 느껴지나요? 그렇게 느껴질지는 모르겠네요. CPU가 없어서 조금 실망이네. 확장성이 좋죠. 근데 조금 이렇게 지저분한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SSD를 장착할 수 있는, 원래 보통 여기 있죠. 여기인데 이제 여기로 옮겼네요. 그래서 되게 긴 것까지 달 수 있어요. 42, 60, 80, 110 이렇게 이거 다 됩니다. 그러면 일단 M2부터 장착을 해볼게요. M2 CPU가 없으니까. 제 칼이 여기 있구나. M2를 열어야죠. 이렇게. 나와라. 우우우우. 이게 M2 SSD입니다. M.2 120기가짜리입니다. 그러면 이게 80짜리이기 때문에 8cm짜리죠. 보면 여기겠죠. 여기에 메인보드에서 제공해주는 아까 피스, 이게 이렇게 집어야 되는데 그렇지. 뜯고요.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여기다가 살짝 돌려주시고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잠가주시면 됩니다. 너무 세게 돌리시면 안됩니다. 어느 정도만 적당한 압으로. 그리고 SSD를 이렇게, 결론은 핀이 하나 둘셋 4개고요 여기는 하나 둘셋넷 5개입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맞춰서 4개 라인에 맞춰서 꼽아주시면 됩니다. 손 누르시고 요거 살짝 잠가주시면 돼요. 그러면 주 하드디스크가 장착이 된 거, M.2 주 하드디스크. 뭐 얘랑 이렇게 샀다 익스프레스 포트죠. 이거는 지금 뭐 제공되는 뭐 외부 장치가 없어서 제가 테스트는 해보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메모리 커세어 메모리죠. 묵직합니다. 비싸면 다 묵직해요. 비싸면.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싸. 좀 조립을 최대한 천천히 하려고 합니다. 이제 보드를 장착을 한번 해볼게요. 아까 CPU 보조전원을 저렇게 올려놨죠. 제가 뒤쪽으로 보시려나? 이거를 이렇게 해서 꼽아주시면 돼요. 꼽아주시고 시스템 팬을 꼽을 수 있는 포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후방팬은 이 메인보드에 꼽도록 하겠습니다. 배선 정리를 해서. 자, 맞게 들어갔나요? 갔는데 뒤쪽에 완전 딱 맞습니다. 케이스에 너무 딱 맞아서 뒤쪽에도 홀을 다 박아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메인보드를 거치할 수 있는 요 커피는 뒤에까지 박는 거를 제가 깜빡했네요. 큰 케이스라서 큰 보드라서 이게 다 박아주시면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시드롬을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베이에 꼽으시면 이 보드가 너무 크게 커서 24핀 이 파워핀 자체가 체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시드롬을 한 단계 올렸습니다. 위쪽 방향으로. 자, 이제 24핀 커넥터를 체결하겠습니다. 보시면 USB랑 HD 오디오 프론트 전면 쪽으로 가는 오디오 이어폰 단자잭이랑 그 다음에 USB 단자, 그 다음에 3.0 USB 3.0 이렇게. 이 3.0은 앞쪽 편에 있겠죠. 3.0은 여기 있기 때문에 파워 케이블로 같이 들어가면 되고, 오디오는 이제 프론트 오디오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USB 단자, 컴퓨터 단자 여기 다 존재해요. 밑으로 들어야 되겠죠. 이 밑에 홀로. LED 리셋 파워 버튼. 앞쪽에 있죠. 또 패널이 F 패널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정도 밑으로 USB가 들어간 단자 쪽으로 넣어주시면 되겠네. 하드 LED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극성이 좀 있습니다. 펜 1을 앞쪽으로 잡아 주시고요. 펜 2를 상단 펜으로 체결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드롬 파워 조금 보기 쉬울 수 있지만, 이렇게 같은 라인에 이렇게 묶게 되면, 내장을 묶게 되면 뚜껑이 안 닫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조금 밑으로 빼서 하단 부분에다가 타일을 치겠습니다.
그래픽카드를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픽카드 2개가 굽혀야 되기 때문에 메뉴 건 아니군요. 제가 잘못 불었습니다. 시드롬 SATA 케이블과 일반 하드 케이블을 연결하겠습니다. 다행히 딱 들어가네요. 뒤쪽은 일반인이 오픈하는 쪽이 아니라서 저희가 일반 핏을 잠굽니다. 이게 케이스를 들 때 이게 미끌리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저도 몇 번이고 이거 한번 몇 번 흔들려서 사고 날 뻔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CPU를 빼고 장착이 다 된 모습입니다. 자, 이제 CPU가 도착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부품 중에 CPU가 도착을 안 해서 다른 거 먼저 조립을 다 했었죠. 자, 장착을 다 하고 나서도 CPU만 장착을 하실 수가 있어요. 프로그램이 있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 그냥 캡을 개로주시면 돼요. 개로주시고 좀 깊이가 있죠. 케이스 때문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얹으실 때 체결을 잘 하셔야 돼요. 이렇게 홀리시면 핀이 다 찌그러지겠죠. 그래서 떼셨으면 조심스럽게 핀 홀에 맞추셔가지고 살짝 얹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뚜껑을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그리스를 좀 도포하겠습니다. 조금 선을 정리를 좀 해서 제가 꼽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도가 돌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장착된 상태라서 이렇게 올려서 뭐 새 거는 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려서 이쪽으로 우측으로 시계 방향 쪽으로 다 돌려주시고, 빼실 때는 반대 방향이겠죠. 이렇게 하면 선이 모자라니까 이렇게 꼽으시면, 이렇게 꼽을게요. 자, 좀 눌러주시고, 살짝 누르신 다음에 이쪽 핀도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선으로 딱딱 누르시면 되겠죠. 한 번씩 더 돌려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한 번씩 이렇게 더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CPU 펜 젠다 쪽에 쿨러를 꼽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살짝 한번 흔들어 보시고, 이 쿨러가 뭐 이렇게 안착은 시켰지만 뭐 살짝 들려 있는 경우도 있고, 핀이 이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꼽힌 것처럼 딱딱 소리 났는데 제대로 안 꼽히는 경우가 100대 중에 한 대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지금 조립이 다 완성된 모습입니다. 완성된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조립을 다 하고 제가 이 테스트 과정 중에 있고요. 일단 OS를 다 설치를 했습니다. 그 윈도우 7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평가가 있죠. 평가가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그냥 윈도우 7에서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점수입니다. 그래픽 카드가 만점이 안 나오네요. 일단 뭐 주식 분석용으로 사용하실 PC라서 뭐 고사양으로 제작하면 좋겠지만 이 정도 그래픽만 하더라도 뭐 충분합니다. M2 SSD가 여기 장착이 되어 있죠. 이게 주 하드고, 그 다음에 뒤쪽 편에 보면 일반 이제 서버용 하드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고요. 제가 그 납품을 갈 예정이에요. 납품 갈 때 모니터를 다 연결하고 납품 가는 과정도 한번 촬영을 해볼 텐데요. 그거는 할지 안 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 컴퓨터 조립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